안녕하세요. 주식 분석가 달수입니다. 자, 금일은 테슬라와 에코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오늘은 이제 국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투자해서 망하기 위해서는 미국 국채를 사라는 얘기를 했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 건데요. 일단 국채 상품은 은행에다 돈을 맡겨서 금리를 받는 상품하고 개념이 전혀 다릅니다. 은행에서는 돈을 맡기면 무조건 이자를 더해서 주잖아요. 근데 이 국채 상품의 문제점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잘 보세요. 미국 국채를 이제 특정 국민은행이 예를 들어서 100조 원짜리 상품을 삽니다. 그러면 예전에 금리가 1%대였고요. 지금 현재가 금리가 5%대죠. 그 다음에 앞으로 금리가 이제 10%대로 간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금리가 오를수록 국채를 샀던 곳들이 전부 쓰러지냐? 왜 미국 은행권들이나 전 세계 금융권들이 이 국채로 인해서 붕괴가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예전 금리 1% 당시에 전 세계 금융권들이 미국 국채를 정말 많이 샀습니다. 만약에 특정 금융사에서 100조 원 상품을 투자한다고 했을 때 이 국채라는 것은 이자를 뺀 값으로 사는 거예요. 100조 원을 맡기는데 금리가 1%다. 그러면 금리 1% 이자 1조 원을 빼고 나머지 돈으로 매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금리를 제외한 값에 국채 상품을 사는 거죠. 금리 1%면 1%를 뺀 나머지 값에 매입을 하는 거예요. 금리가 오른 시점에 국채를 사는 사람은요, 100조 원짜리 상품을 사는데 금리 5%를 빼고 사야 되니까 상품의 시세가 95조 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금리가 10%가 된다. 그럼 뭐라고 했죠? 100조 원의 금리를 뺀 값에 상품을 매입한다고 했죠. 100조 원의 금리 10%를 뺀 값에 90조 원에 매입을 한다. 예전에 많은 금융사들이 저금리 때 국채를 고점에 샀어요. 금리가 5%가 되면 상품 시세가 폭락하고요. 금리가 10% 되면 상품 시세가 초전 박살이 납니다. 그래서 전 세계 금융권들이 자기 돈으로 국채를 산 게 아니에요. 보험사 같은 경우는 보험료를 받아서 그 돈을 모아서 국채를 계속 꾸준히 샀습니다. 언제? 국채 시세가 가장 비쌀 때. 은행 같은 경우도 고객들이 통장에 1,000만 원, 2,000만 원씩 예금을 그냥 넣어 놓잖아요. 그 돈을 가만히 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돈을 가지고 국채를 샀습니다. 언제? 저금리 때. 근데 저금리 때는 국채 시세가 가장 비싸다고 했어요. 국채 개념이라는 것은 100조 원짜리 상품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100조 원짜리 상품을 살 때는 금리를 뺀 값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면 오를수록 상품의 가격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국민은행이 고객이 예금한 돈으로 국채를 샀습니다. 근데 갑자기 뱅크런 사태가 벌어져요. 국민은행이 갑자기 위험하다. 미국 은행들처럼 말이죠. 그러면 고객들이 갑자기 돈을 인출해 갑니다. 그러면 국민은행은 어떻게 대응하냐? 돈이 없어요. 갑자기 돈을 인출해 가면 예전에 국채를 샀던 것을 시장에 매도를 칩니다. 근데 예전에 99조 원에 샀습니다. 근데 그게 99조 원이 그대로 있냐? 아닙니다. 금리가 오른 만큼 국채 시세는 폭락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고객들이 돈을 갑자기 빼가게 되면 손실 난 채로 국채를 매도를 쳐서 돈을 돌려줘야 되는데, 지금 국채 금리가 1개월물이 5.6%까지 왔어요. 전 세계 금융권들이 금리 1%일 당시부터 국채를 공격적으로 매입했는데요. 가장 고점에 샀는데 지금 국채 시세는 박살이 났는데, 뱅크런 사태가 바로 벌어지자마자 바로 파산해버리잖아요. 이게 바로 이런 이유예요. 국채 시세가 지금 계속 폭락하고 있어요. 왜? 금리가 오르니까. 특히나 이제 보험사들이 위험해요. 고객들이 한 달에 10만원, 20만원, 예를 들어 연금보험이다. 20만원, 30만원. 맡긴 돈을 가만히 들고 있냐? 아니죠. 고객한테 이자를 줘야 되는데 그 큰 돈을 우리나라 은행에 안 맡겨요. 미국 국채를 산다고요. 근데 저금리 때 최대 실적들이 막 나왔죠. 고객들이 저금리 때 유치한 돈이 가장 컸고, 가장 많은 돈을 저금리 때, 국채가 가장 비쌀 때 매입했단 말이죠. 근데 국채 시세가 예를 들어서 100조 원짜리다. 99조 원에서 95조 원으로, 그 다음에 90조 원으로. 금리가 오르면 오를수록 상품의 시세가 폭락하는 원리예요.
그래서 금융권들이 지금 자빠지기 직전이라는 거죠. 이게 지금 우연의 일치로 한 가지, 두 가지가 쓰러진 게 아니에요. 다음 타자가 대기하고 있고 또 다음 타자가 대기하고 있고요. 또 다음 타자가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단순하게 정부에서 막을 수 있다? 못 막아요. 정부가 어떻게 그 많은 돈들을 대신 변제해 줍니까? 액수가 너무 크고요. 돈을 찍어서 대신 변제해 준다? 그러면 화폐 가치가 박살나서 안 되고요. 지금 미국이 왜 쉽게 이 위기를 극복 못하는지 아세요? 찍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위기가, 이번 거는. 그래서 지금 잘 보시면 일단 국채 때문에 많은 금융권들이 다 몰락하게 돼요. 특히 이제 공공기관 같은 경우도 어디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대부분 지금 쓰러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유는 굉장히 많습니다. 쓰러지지 않는다는 이유가 없어요. 그냥 찾아보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냥 1, 2, 3, 4, 5, 6, 7, 8, 90 대기하고 있어요. 다만 이 시기가 다음 달이냐 다다음 달이냐 3개월 뒤냐 요 시차가 존재하고요. 앞으로 대기업 해고 열풍이 분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시차가 지금이냐 다음 달이냐 다다음 달이냐 이 시차가 존재하는 것 뿐이지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보시면 제가 이전 시간에 비트코인은 앞으로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관련해서 계좌를 만들어서 조금씩 시작을 해야 된다고 이전 시간부터 계속 말씀드렸고요. 예전에 제가 이제 비트코인의 고점 영역까지 생각해 봤을 때 얼마까지 봤냐면 5억에서 10억 정도까지는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쉽게 말을 바꾸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도 이제 미래가 창창하고 지금 화폐 몰락이 기다리고 있고 달러 패권이 지금 붕괴되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 전조 증상으로 제가 뭘 보시라고 했죠? 달러 패권이 붕괴되기 전에 한번 달러가 급등하는 현상이 나온다고 했죠. 실제로 달러가 급등하는 현상이 나오고 나서 그 이후에 국채가 몰락한다고 했어요. 국채가 몰락한다는 게 뭐예요? 미국의 신용이 박살난다는 거예요. 미국에 돈 못 맡기겠다. 잘 생각해 보세요. 국채가 정말 안전한 줄 알고 미국에다가 돈을 그냥 매번 빌려주는데 이 국채가 폭락한다는 게 뭐예요? 미국의 신용, 미국을 더 이상 못 믿겠다. 내가 너네를 뭘 보고 돈을 빌려주냐. 이게 지금 상품이 아니에요. 돈 빌려주는 거예요. 자꾸 뭔가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미국은 원래 부채국이에요. 부채를 더해서 이자를 갚을 때 빚을 내서 갚는 나라가 미국인데 지금 거의 정점까지 왔다는 거예요. 이제 버틸 수가 없어요. 만약에 여기서 달러를 찍는 행위를 한다. 이미 찍고 있죠. 왜냐? 금리가 지금 1년에 5%씩 준다는 게 뭔지 아세요? 달러의 양이 5%가 증가하고 달러의 가치가 5%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금리가 만약에 10%가 되잖아요. 달러의 양이 매년 10% 증가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미국이 지금 재정 적자, 기업들이 세금을 별로 안 내잖아요. 그래서 운영상 적자가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1년에 대략 6천조를 올해 들어 적자를 낼 예정인데요. 6천조 원이면 뭐 애플이 1년에 매년 3개씩 사라지는 거예요. 그 정도로 큰 금액이고 그걸 설령 지금 달러를 찍어서 막고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달러의 가치가 지금 박살나고 있다는 거예요. 보이진 않죠. 근데 왜 갑자기 설탕값이 급등하고 금 시세가 급등하고 은 시세가 급등하고 코코아 시세가 왜 급등하고 커피값이 급등하고 왜 이런 걸 사람들이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지금 인위적으로 은근슬쩍 금리를 올리면서 달러의 양을 늘리고 있죠. 늘리고 있으면서 물가가 늘린 만큼 폭등하고 있고요. 물가를 잡겠다고 금리를 올린다고 하지만 금리를 올리면 달러의 양이 다음에 늘어나기 때문에 물가가 잡히기는커녕 물가는 더 오르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완전 뻥쟁이라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여기에 여태까지 속고 또 속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미국 패권은 결국에 몰락할 수밖에 없는 과정으로 가고 있다는 거. 그 과정 속에서 약간의 변수들이 존재하는 것 뿐이고 결과는 붕괴입니다. 어떤 게 붕괴되냐? 미국에 뭐가 붕괴되냐? 신용이 붕괴된다. 신용이 붕괴된다는 것은 야 우리가 생각해봤는데 너네 나라 돈 안 되겠다. 지금 원유 거래를 달러에서 위안화로 변경을 했죠.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이 뭐예요? 지금 달러 패권이 기축통화로서 신용을 잃고 있다는 징조예요. 머리가 조금 있는 국가들은 빨리 이 달러를 손절해야겠다. 근데 한 번에 손절 못하니까 그 비율을 낮추고 있는 거예요. 지금 중국에서 국채를 던지는 이유, 왜 원유국들이
달러에만 의존하다가 갑자기 위안화로 전환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달러를 조금씩 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한 번에 버립니까? 여태까지 세월이 있는데 한 번에는 못 바꿔요. 근데 다만 이 징조들이, 이 신용이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트코인으로 가는 돈들이 많아지고요. 금으로 가는 돈들이 많아져요. 이 비트코인은 전 세계 권력자들이 보유한 자산이에요. 권력자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찌됐건 이 시세를 올리겠다는 의지가 강해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 올라갈 만한 이유가 존재하는 거예요. 다만 여기서 일반인들은 비트코인을 안 살 거예요. 왜? 미래가 안 보여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고 이 3천 얼마짜리를 투자할 용기도 안 서고, 맞잖아요. 다만 여기서 권력자들이 보유한 현물 같은 존재라는 거. 언젠간 분명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 그래서 이제 기축통화 화폐가 이제 가상화폐로 전환 시기가 조금씩 진행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전조 증상이 바로 이제 금 시세죠. 금은 완전하게 뭔가 디지털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축통화에서 달러에서 변화를 주고 있는 과정에서 비트코인으로 넘어가기 위한 전 단계가 바로 금이고요. 완전히 넘어가게 되면 이제 비트코인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세상이 한 번에 바뀔 수 없듯이 이런 것들이 조금씩 변화되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 시차라는 것을 계속 생각하고 보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이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그냥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절대 그냥 무너지진 않아요. 급반등을 보여주면서 무너질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맹신하고 지금 이 시간에도 유튜브로 에코프로를 검색해서 보실 거예요. 에코프로의 미래는 없습니다. 이미 500배나 올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욕심이 많이 나신다고 해도 500배씩이나 오른 주식을 1000배, 2000배, 5000배 오른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논리적이진 않습니다. 다만 급등이 나올 때마다 정리하시는 방향으로 매매하시길 바라겠고요. 여기서 그냥 일직선으로 몰락하진 않습니다. 반드시 급등이나 급반등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구간에 맞춰서 매도하고 다른 주식을, 제가 늘 말씀드리는 바이오 주식을 지금부터 매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도 계속 연기하고 있잖아요. 어차피 떨어질 건데 아주 연기를 늘 하잖아요. 어차피 떨어질 건데 여기서 뭐 반등하는 척 연기를 계속 하잖아요. 이 연기 좀 이제 제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떨어질 때 됐고요. 강국이 결국 몰락해야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너지는 그 파도에 휘청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멀리 봤을 때는 이런 국가에 몰려있는 자산이 분산이 되어야 우리나라에 들어올 돈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 증시가 좋다는 건 어떻게 보면 지금은 그렇겠죠. 근데 멀리 봤을 때 미국으로 갈 돈이 우리나라에 와야 되는데 미국으로만 가고 있잖아요. 이게 뭐냐? 미국 신용이 몰락하는 게 사실 멀리 봤을 때는 우리나라한테는 호재라는 거예요. 당장 놓고 보면 미국 증시 빠지니까 우리 주식 빠진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하지만 미국 증시가 존재해서 사라져야 미국 대신 한국을 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넓게 봐야 되고 지금 눈앞에 있는 것만 본다고 했을 때는 해답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건데요. 2차 전지 관련 종목 투자자들이 테슬라의 재고 증가세에 유의해야 된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모델 3와 모델 Y의 최근 재고 평균은 1374대로 올해 최저치인 278대와 비교하면 큰 폭으로 재고폭이 증가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의 키워드로 가성비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결국에 이제 전기차는 중국이 주름 잡을 수밖에 없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나트륨 이온을 활용해서 원가를 대폭 낮춘 새로운 배터리를 선보였는데요. 나트륨 배터리로 인해서 에코프로나 전기차 관련 회사들이 결국에 단가 경쟁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이전 시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산업이 잘 된다는 것은 박수 칠 때 팔고 나와야 된다. 예전에 LCD 산업도 그랬고요. 언택트 산업도 그랬고요. 지금 반도체랑 2차 전지 사업은 끝물이고요. 고점입니다. 경쟁이 치열해진다는 것은 아무리 수요가 많다고 해도 결국 폭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단가 경쟁으로 인해서
돈이 안 됩니다. 그 다음으로 국제 설탕 가격이 올해 들어 27%나 급등하면서 식료품들이 가격이 덩달아 오르는 슈가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게 단순히 뭐 설탕이 뭐 특수한 뭐 영향으로 농작물에 대한 뭐 작황 상황이 나빠졌다, 뭐 이런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달러 가치의 몰락, 달러 가치의 하락, 달러의 양을 공격적으로 또 늘려가는 과정 때문에 물가가 지금 급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이제 온라인 소비가 대세가 되고 1인 가구 증가로 인해서 자영업자의 판도가 바뀌고 있죠. 그래서 제가 앞으로 대세가 뭐라고 했죠? 이 물의 시대의 대세 업종이 뭐라고 했죠? 대세 업종을 택해야 된다고 했죠, 늘. 그럼 물의 시대는 뭐냐? 미의 시대, 지능의 시대다. 뭐 미용실, 그 다음에 뭐 피부 관리실, 그 다음에 교습소, 옷가게, 요런 류의 사업들이 잘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시대가 어떻게 변하는지 모른다고는 말하죠. 하지만 조금만 관심을 갖고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이 뭔지, 그 아이템이 뭔지를 조금만 집중해서 보면 누구나 쉽게 돈 되는 아이템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바이오 헬스와 헬스케어 육성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죠. 보건복지부는 5년 내 블록버스터 신약 2종을 개발하고 의료기기 수출 분야에서 세계 5위를 기록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는데요. 국내 제약 바이오 업계를 미래 동력으로 설정해 지원하겠다는 분명한 의지가 확인되었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재임 기간 중 현장에서 체감할 만한 성과를 내기 위해선 구체적인 세부 정책이 곧 보완돼서 발표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약 바이오 관련해서 특히나 이제 바이오 관련해서는 정부 정책의 강력한 힘을 지원을 받을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바이오 관련 주식을 지금부터 장기 투자하셔야 된다. 예전에 유행했던 것은 다 지우세요. 뭐 반도체다, 2차 전지다. 이미 좋아진 걸 투자하는 것은요, 투자가 아니라요, 고점 매매예요. 앞으로 좋아질 산업에 투자해서 돈을 버는 게 주식입니다. 금일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